전과 후 초등학생 7명 중 1명이 찾는다는 인기 스포츠 태권도. 예나 지금이나 태권도의 인기는 한결같습니다. 아이들 사이 높은 인기를 반영하듯 초등학교 앞에는 좋은 환경과 시설을 자랑하는 태권도장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런데 가능동에는 수련생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를 받고 있는 특별한 태권도장이 있습니다. 다른 태권도장에 비해 조금은 열악해 보이는 내부 시설. 최신식 시설의 학원을 뒤로 하고 아이들은 왜 이곳에서 태권도를 배우는 걸까? 여러분 태권하면서 어물쭈물하는 놈만 빠져나는 거야. 집어! 자, 자기가 지금 태권 안 한 사람은 전부 다 주먹 쥐고 뛰린다. 게다가 강도 높은 훈련이 이어지는데도 힘들어하는 아이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호랑이 선생님이라 불리는 신봉수 관장 때문. 세장, 네장,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끝없이 올라가는 기왓장. 긴장되는 건 아이들도 마찬가지. 괜히 손드다. 관장님의 격파 시범에 아이들 입이 떡 벌어집니다. 짱이네 진짜. 저 못해요. 해주고 여기서 나갔어. 찔렀어. 태권도 6단, 합기도 7단, 검도 3단, 경호도 5단, 총합 19단의 무술 실력. 아이들에겐 선망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품새라든가 이러한 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 심사에 응하여서 수료식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차렷! 심사위원님께 경례! 태권! 바로! 들어가! 승급 심사가 있는 날은 수련생들에게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짧은 시간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모두 발휘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더욱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태권도 배운 지 얼마 됐어요? 2년이요. 2년 됐는데 빨간 뛰면 속상하겠어요. 네. 보통 이제 저희 체육관 같은 경우는 평균 5년 5개월이더라고요. 수련하는 기간이. 그러니까 다른 체육관보다 좀 길지요. 근데 이제 지금 제일 긴 친구가 9년 동안 하는 친구가 있어요. 네. 수련생 입장에서는 당장이라도 검은 띠를 메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관장님은 한 가지 기술도 대강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태권도의 바른 자세를 정확히 익혀야만 승급 심사에서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 태권! 그러다 보니 아이들의 실력은 나날이 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스승의 그 제자라고 했던가요? 탄탄한 기본기와 실력으로 무장한 아이들은 수상 경력도 화려합니다. 남다른 열정과 주체는 국가관으로 의정부시 태권도협회 회장 이남현, 유기성, 우리가 친구를 차렷, 보험상 김여원. 너무 좋아요. 너무 성취감이 너무 많이 느껴져요. 다음에도 열심히 해서 또 다음 레벨 통과해야죠. 다른 주장보다 적긴 한데 잘 가르쳐줘서 고마워요.
신봉수 관장에겐 태권도 실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철이 그것은 바로 아이들의 고민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것. 이렇게 쓰든지 이렇게 쓰든지 이거는 자유야, 알았지? 네, 됐습니다. 성철이가 이렇게 크게 그리잖아. 그럼 성철이 마음이 막 불안한 거야. 앉아봐. 자, 주목하세요, 성철이. 우리 성철이가 자 지금 굉장히 크게 그렸지? 그지? 요새 어떻게 지내? 엄마하고 아빠하고 있었던 거. 그걸 누가 누구에게 한 얘기야? 아빠하고 엄마하고 김치해봐.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안 해야 돼요. 그래. 우리 성철이 사랑해 주시고 이제 착한 어린이 되게 해주시고. 물론 아이들 스스로 잘못을 반성하고 바른 길로 가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린아이를 끌어안으신 예수님처럼 무릎을 낮추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보듬으니 길이 보였습니다. 신봉수 관장에겐 아이들과 함께 동행하며 이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인정합니까? 네. 앞으로 문제를 잘 읽으면은 몇 점까지 맞을 수 있다? 100점. 바로 그겁니다. 100점까지. 인터넷 정도. 그런 것도 받아봤어요? 네. 그것도 정상으로 나오고. 그런 거 받을 때마다 어때요? 뭐 자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저번에는 뭐 16점이 나와가지고 반성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어요? 네. 그래서 엄마가 그 인터넷 아니, 컴퓨터에 암호를 걸어놔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아이들을 막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스트레스가 많이 있을 때 바로 이제 부모님과 연결돼서 이 아이가 지금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느냐 물으면 부모님들이 안 받고 있다 이래요. 근데 여기는 좀 스트레스를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 학원폭력 이런 것도 파악할 수도 있고 또 우리 태권도를 잘 가르쳐서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이것을 자주 하진 않고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뭐 한 번씩 이렇게 꼭 필요할 때 4가지를 테스트합니다.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후 퇴근 준비를 서두르는 신봉수 관장. 그런데 신봉수 관장이 향하는 곳은 집이 아닙니다. 그의 발길이 닿은 곳은 태권도장 바로 위층에 자리 잡은 작은 교회. 아이들을 가르치느라 고단했을 법도 하지만 이곳에서도 그가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습니다. 원장님, 여기가 어느 교회인데 이렇게 와서 기도하세요? 여기 제가 목회하는 교회입니다. 이거 목회하신 목사님이세요? 예, 신봉수 목사입니다. 대부분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은 신봉수 목사와 각별한 사연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로 태권도 선교로 맺은 소중한 인연. 기성 왔어? 얘네 쌍둥이에요. 네가 요셉이지? 네. 그렇지, 금방 알아보죠. 요셉이 요한이. 아빠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알게 돼갖고 운동하게 됐죠. 여기서 운동을 배운 거예요? 네. 예. 몇 학년 때 왔죠? 3학년 때 왔죠? 예, 3학년 때 정도 된 것 같아요. 3학년 때 와갖고 4학년 때까지 했어. 6학년 때까지. 개척교회 목회자 자녀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겐 태권도 강습비를 받지 않는다는 신봉수 목사.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신봉수 목사의 삶과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과 나누기 위함입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늘 얘기하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는 바로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한 생명이 귀중합니다. 그래서 물론 작은 교회를 꾸려가면서 태권도장까지 운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하지만 태권도 선교로 복음의 싹을 틔우고 그 믿음이 잘 연글 때까지 가꾸는 건 모두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될 그의 사명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아들처럼 갈 때면은 꼭 막 간식 주고 오면은 막 어서 오라고 반겨주고 하니까 아무래도 보다시피 교회는 좀 작아서 이제 목사님이 너무 좋으시고 너무 잘 챙겨주시니까 계속 오고 싶고 뭐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저희 큰애 태권도장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이 임마누엘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냈었거든요. 저는 큰 교회를 가고 싶었는데 저희 애한테 교육하시는 걸 보니까 좀 배울 점이 많고 또 감사한 것도 많고 그래서 작지만 좀 가족적인 분위기가 느껴지는 임마누엘 교회 오기로 제가 결정을 해서 다니게 됐습니다. 지금의 사명을 감당하기까지 그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김희공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원래 77년도부터 한국의 태권도 선교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1997년도에 그 전부터 저하고 같이 하자. 그런데 저는 이제 합동역은 순복음이잖아요. 근데 계속 제가 거절했었죠. 그러던 중에 어느 날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연합을 강조하셔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형님 가겠습니다. 그래 만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인천, 시영, 부천을 합해가지고 인천 지부라는 이름으로 해서 부천 지부에는 이제 누구, 시영 지부에는 누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지회장님들을 두고 이제 그쪽에서 연합 활동을 하기 시작했지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그분의 뜻에 따라 쓰일 때 가장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신봉수 목사는 태권도 선교에 목숨을 걸고 국내와 해외 각지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이제는 임마누엘 교회 안에 태권도 선교 꿈나무들의 꿈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이 분명합니다. 오늘 신봉수 목사 부부는 태권도장 대신 조금 특별한 곳을 찾았습니다. 열정 넘치는 선생님의 강의가 펼쳐지는 이곳은 탈북 청소년들이 모여 공부하는 기독교 대안학교. 신봉수 목사는 정기적으로 이 학교를 방문해 태권도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신봉수 목사님을 안 지는 이제 2년이 넘었는데요. 어떤 목사님 다른 분 소개로 알게 되었고 신 목사님께서 이제 처음에 태권도를 배우실 때 그 사부님이 북한 분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북한 사부님한테 배운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 탈북 청소년들을 정말 돕고 가르치고 싶고 그래서 정말 이렇게 무료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도와주고 계십니다. 태권도 수업이 열리는 날이면 가장 먼저 신봉수 목사를 찾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태권도장에서 봤던 낯익은 얼굴의 주인공 류기송, 한청송 학생입니다. 오늘은 이 두 학생이 특별 보조 사범으로 나섰습니다. 먼저 제 소개부터 할게요. 우리 한 명이라도 저를 모르는 또 우리 친구들이 있으니까 저는 의정부시 태권도협회 부회장 신봉수 목사입니다. 인사드립니다. 탈북 후 일반인은 상상하지 못할 만큼의 험난한 과정을 겪은 아이들의 마음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오래간만에 한국학교에 여러분. 그러나 무한함을 뒤로 하고 아이들에게 한 걸음 다가서는 신봉수 목사. 경례.
든든한 보조 사범들의 도움을 톡톡히 받습니다. 자, 이쪽에 손 들으세요. 이제 조금씩 수업에 관심을 보이는 아이들. 자, 1번 한번 깨봅니다. 자, 시작. 아이고야, 들어가세요. 1번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 내가 이 손가락으로 격파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신목사의 격파 솜씨에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저희 장인어른이 항해도 보입니다.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됐습니다만은, 그리고 저는 제일 처음에 이제 태권도를 1단에서 2단까지 저에게 태권도를 가르쳐 주신 분이 북한분이십니다. 스승님 북한분이십니다.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찼던 신봉수 목사의 어린 시절. 어머니의 가출과 아버지, 두 형제의 죽음은 그를 꿈조차 꿀 수 없는 소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때 만난 태권도 스승은 낯선 이가 베푼 첫사랑이었고 얼어있던 꿈을 녹여준 따스함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또 돌려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만나서 태권도를 같이 하게 되었고. 자,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일어나봐요, 한번. 그대로.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 시작. 신봉수 목사의 솔직한 고백이 굳게 닫힌 아이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나 봅니다. 네, 지나가면 와, 너무 잘했는데, 자, 발이 어떻게 이는 반대래? 여기 또 어떻게 반대래? 자, 한 번 더 해야지. 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일어서. 신나게 웃고 떠드는 태권도 수업 같아 보이지만 사실 이 시간은 탈북 청소년들에겐 꼭 필요한 수업 중 하나입니다. 자, 둘이. 그러니까 아이들 여기 생활하면서 눌린 게 많아요. 그 이제 북한에서 그랬지만 탈북하면서 겪은 그 심리적인 정서적인 부분에 대한 것들도 많고요. 사실 한국에 와서 사는 것도 되게 힘들거든요. 다른 나라에 와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다 배워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알아야 될 것도 많고 또 이제 감정적인 스트레스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아하는 거 보면은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해소도 되고 또 다시 힘을 얻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너무 좋죠. 고개 숙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탈북 청소년들이 지금 태국이라든가 중국에 많이 흩어져 있고 이쪽으로 지금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영혼들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보내달라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망을 품고 국경을 넘었지만 새 출발의 기쁨보다 두려움과 좌절을 더 많이 경험했을 아이들. 잠시나마 태권도로 아이들에게 웃음을 선물하고 말씀과 기도로 아이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서 오늘도 감사하다는 신봉수 목사. 신 목사는 태권도 선교사로서 쉬지 않고 달려야 하는 이유를 또 한 번 되새겨 봅니다. 신봉수 목사 부부가 함께 장을 보는 것은 흔치 않은 일. 이거 가지 같은 거 이런 거 고추 이런 거 좋아할까? 정훈이가 맛있게 먹어줘야 되는데. 오늘 어떤 일로 이렇게 장을 보세요, 어머니? 아, 오늘 귀한 손님이 와요. 그래서 맛있는 거 사다 나왔어요. 정훈이가 맛있게 먹어줘야 할 텐데. 음식 재료 하나를 고르더라도 보통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닙니다. 아이고. 맛 좀 볼까요? 맛있나 한번 간장. 맛있어요?
아무튼 날 도와서 내조해 주느라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모님 평소에도 목사님이 이렇게 하세요? 이거 방송용 멘트 아니에요? 아니 어떠세요? 네. 예, 설거지도 가끔 잘 해주고요. 네. 예, 제가 조금 몸이 안 좋을 땐 설거지도 알아서 해주고 아침도 챙겨달란 말 안 해요. 어떨 때는. 그래서 아 나이를 먹으니까 좋긴 좋구나. 젊으셨을 때는 어떠셨는데요? 젊었을 땐 카리스마 한 짱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50 넘어가지고 그 큰소리 치는 남자는 이제 두 가지죠. 죽으려고 한장했든지 안 그러면 정신병자든지. 번거로운 요리 과정이지만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만큼은 기쁘기만 합니다. 정원이 같은데? 아닌데? 신 목사는 대체 누굴 기다리는 걸까? 아이고 힘들었나 보다. 어? 웃음이 약간 줄어들었어. 옛날에 우리 정웅이는 북한에서 이렇게 한국으로 탈북한 친구예요. 와가지고 2, 3년 전에 태권도를 이제 저한테 배우면서 아주 이번에 용인대학교 병화학과 간 특별한 제자입니다. 정웅이 왔어요. 안녕하십니까. 손. 이리 와. 안아줄까? 알아서. 이럴 때는 안아보지. 언제 안아봐. 잘했어. 멀지? 어디서 학교에서 온 거야? 미역국을 끓였거든. 우리 생일이 언제지? 생일날 중간고사 해가지고. 먹었어? 예. 그럴 것 같더라니. 자, 우리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정웅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먹자. 먹겠습니다. 얼마 만에 맛보는 미역국인지요. 맛있어요. 내 식대로 그냥 다 해서. 손 깨끗하게 씻었다. 평소에 사모님한테도 이렇게 싸주세요? 왜 제자만 이렇게 싸주세요? 야야. 집안 사정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제자가 내심 안쓰러웠던 신봉수 목사. 그 집에서 해준 밥 먹어본 지 얼마 만이에요? 한 3개월? 3개월 만에 이렇게 집에서 예. 먹어보니까 어때요? 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어머니가 해준 음식 같은 게 정말 맛있습니다. 떠나게 되고 그러더라고, 그지? 네. 참 오랜만에 맛본 사랑과 배려입니다. 북한에서 제가 어릴 때 꿈이 축구 선수 아니면 군인이었거든요. 근데 저 북한에서 한 2년 정도, 2, 3년 정도 축구 선수 생활을 했었어요. 하다가 생활이 어려워지면서 저희가 집 다 팔고 산에 가서 농사 짓게 되면서 학교도 못 다니고 꿈이란 게 다 버려졌고 이렇게 그냥 하루하루 그냥 하성생활을 보내서 꿈이 또 하고 싶은 게 좀 대학교 들어가서 많아지는 거예요. 관장님 말씀하신 대로 통일이 되면 북한에 나가서 도장 차리고 목사님이 관장님이 되시고 제가 또 사범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병원도 하고 싶고 무너졌던 꿈을 다시 선물해준 신봉수 목사. 그 선물을 받은 정웅이는 이제 새로운 꿈을 꿉니다. 바로 같은 아픔을 가진 친구들에게 더 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
어린아이가 쌓는 순결한 기도의 제단 위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집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 달려 돌아갔을까? 우리.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죽었다. 그러면은 천국 갈 수 있다. 손 들어. 움직이지 마. 움직이지 마. 넌 뭘로 갈 거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 야, 다 같이 뭘로 간다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잘했어요. 자. 신봉수 목사는 태권도 선교를 통해 이뤄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평신도 사범들을 키워서 세계 217개국 나라에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이슬람 국가라든가 공산 지역이라든가 태권도를 가지고 어느 곳에든지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곳곳에 그러한 그 사범들이 투입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건설하는 것이 저희 비전입니다. 의양이 죽는 줄 알았어. 의양 사람 다 죽는 줄 알았어. 1997년 재앙이 닥친 충남 태안에 하나님의 손길이 이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바람을 인력으로는 할 수가 없고 우리들이 저걸 보고서라도 참 감사하게 기어있고 달리고 믿고 살아야겠구나 하는 마음 먹었지. 바다도 풍년이 왔네. 고난을 딛고 예전의 모습을 회복한 충청남도 태안. 그리고 이곳에 찾아온 꽃게 풍년. 의항교에서 맛보는 화려한 꽃게 밥상. 꽃게의 무한 변신이 시작됩니다. 이번에 찾은 곳은 사시사철 풍부한 해산물 덕분에 서해안의 보물로 손꼽혀오는 충청남도 태안입니다. 풍문으로만 듣던 특별한 밥상을 만날 수 있다는 소식에 설레는 마음을 안고 왔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소. 교회에서 잔치를 한다는 소식을. 안녕하세요, 리포터 윤선주입니다. 저는 지금 서해안 태안 앞바다 나와 있는데요. 이맘때면 여기서 정말 많이 잡히는 계절 음식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한 교회에서 이 음식을 갖다가 또 잔치를 벌인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어떤 교회인지 빨리 가서 잔치상 좀 제가 만나봐야겠습니다. 가볼게요. 뭐 여쭤봐도 돼요? 요즘에 뭐가 제일 많이 잡혀요? 꽃게. 원래 가을에는 꽃게 많이 나오지. 꽃게를 많이 잡고 있어. 꽃게. 그럼 꽃게요? 여기 그리고 꽃게. 꽃게 확실해요? 네. 요즘 태안의 핫한 주인공은 꽃게. 밥상의 주인공이 꽃게라는 건 알았으니 바로 꽃게 잔치하는 교회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꽉 찬 거야. 네. 아니 저기 제가 서울에서 왔는데요. 여기 어디 근처에 잔치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던데 교회 어딘지 좀 혹시 알려주세요? 여기 앞에. 아, 그래요? 교회 다니세요? 목사예요, 목사님이세요? 네. 드디어 만난 의항교회의 이광희 목사님. 아니 이거 지금 뭐 들고 계신 거예요? 아니 꽃게 잔치 한다더니. 꽃게가 이제 알 들어가기 시작했다요. 꽃게 잔치 한다더니 보세요. 주황 색깔 여기 노랗게 알 꽉 찬 꽃게 지금 이거 오늘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왔는데 많이 먹을 거예요. 꽃게가 풍년을 이루는 이맘때쯤 마을은 꽃게 선별하는 일로 바빠지는데요.
저도 두 팔 걷고 도와드리기로 했습니다. 진짜 파릇파릇. 갓 잡아서 그런지 보고만 있어도 힘이 넘치는 꽃게. 싱싱함이 느껴지시죠? 각각 6개의 통에 분류되는 꽃게들. 암수 그리고 크기별로 나뉘는데 초보 선별자에게는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알찬 거예요? 아까 보니까 알 있던데? 아, 걔는 남자 아니야, 남자. 어? 남자랑 여자랑 어떻게 구분해요? 여기 남자. 응? 남자. 뒤집어봐서 배꼽이 뾰족한 것이 수컷, 둥근 것이 암컷. 자, 암컷과 수컷 한눈에 알아보시겠죠? 네, 어서 오세요. 언니, 꽃게 가져왔어요. 네. 꽃게를 들고 도착한 교회. 저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꽃게를 한가득 가지고 오셨습니다. 주일 잔치를 위해 성도들도 아낌없이 꽃게를 나눠주시네요. 내일 잔치한다고 꽃게 갖고서 저 수레 밀고서 여기까지. 아이고 아이고. 아직도 팔팔한 꽃게 녀석들. 싱싱하다 못해 다시 바다로 뛰어들 태세입니다. 바쁜 틈을 타서 탈출 시도. 그러나 집사님께 다시 잡혔습니다. 아니 얘네 왜 이렇게 팔팔해요 얘네? 아유. 지금 나되니까 하나 이맘때쯤에 매번 해주시는 거예요? 꽃게 잡으시는 분들이 이렇게 한 번씩 갖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한 번씩 찌개 내 먹고 무침 내 먹고 그래.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꽃게로 매년 꽃게 잔치를 하는 의왕교회. 꽃게가 작년보다 어획량이 2배 가까이 늘어 올해는 더 푸짐합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 꽃게 손질이 쉽지 않지만 주일 점심에 성도들과 함께 먹을 생각으로 힘든 줄도 모르고 열심히 했습니다. 권사님, 코스가 남다르세요. 근데 싸워요. 친구인가? 손잡은 건가? 얘네고 쟤네고 빨리 놀랄까요? 그래 해봐. 꽃보다 예쁜 너희들 모습 속에. 집사님의 요청에 즉석에서 바로 부르는 노래. 제 노래 덕분인지 묵묵히 일만 하던 성도님들 얼굴에 한밭꽃이 피었습니다. 네. 아, 잔치가 내일 아니에요? 내일 이렇게 지금 다 손질해놔야 돼. 이걸 하루 해서 이거 무칠 건데 양념해서 양념해서 하루 저녁을 숙성시켜야 돼요. 생으로 먹으면 그 게에 독이 있어가지고 배탈이나 염려도 있고. 이제 양념게장을 만들 시간. 먼저 각종 재료를 넣어 만든 양념장에 양파도 채 썰어 넣고 고소함을 더해줄 참깨를 뿌려주면 양념장 완성! 사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게장은 또 왜? 이거 딱히 봐줘요? 게장 담은 간장이 참 맛있어요. 달짝지근해. 의왕교회 양념게장의 비법은 간장게장에 간장을 넣어주는 것. 그러면 풍미가 더해져 맛있어집니다. 저는 마치 김장하듯이 이렇게 하나씩 묻히는 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묻히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 꽃게살은 부서지지 않게 주걱으로 살살 골고루 묻혀줍니다. 식욕을 돋구는 양념 꽃게의 향. 진짜 맛있어 보이지 않아요? 이거 보세요. 싱싱한 꽃게가 붉은 양념 옷을 입어 먹음직스럽습니다. 먹고 싶지만요. 하룻밤만 참겠습니다. 내일 꽃게장치 해보자. 안녕. 안녕. 내일까지 어떻게 참죠? 이날 오후도 꽃게잔치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는데요. 꽃게 요리에 필요한 재료를 가지러 인근에 있는 집사님 댁에 갔습니다. 어서오세요.
아니 여기 집사님 댁 오면 네. 아마 잔치 준비하고 계실 거라고. 네. 호박 여기서 구해오면 된다고 해서 왔거든요. 네. 이렇게 길게. 밭에서 무농약으로 키운 늙은 호박이 첫 번째 재료가 되겠습니다. 아니 늙은 호박이 저렇게 길게 생긴 늙은 호박 처음 봤거든요. 네. 애호박에서도 그렇게 늙은 호박도 될 수 있어요. 꽃게에 호박이 들어가요? 꽃게에 호박이 들어가면은 네. 여기 충청도식은 그렇게 호박을 넣고 지지기도 하더라고요. 요건 또 뭐예요? 동그랗네. 의한교회 성도들이 다 먹으려면 늙은 호박도 이 정도의 양은 있어야겠죠? 아, 늙은 호박 종류가 이렇게 다양한 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잘 익었어요. 와, 이건 더 잘 익은 거예요. 귀여워요. 까시다가 씻어야. 진짜 귀엽다 근데. 나는 당장 너머로 뻗은 호박. 복이 많은데. 이어서 두 번째 재료를 받으러 갔는데요. 바로 된장입니다. 직접 재배한 유기농 콩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담그신 지가 얼마나 된 거예요? 한 3년 됐어요. 네. 3년 묵은 된장에 늙은 호박까지 주일 밥상이 기대되는데요. 이번에는 고추밭을 찾았습니다. 꽃게 요리를 위한 세 번째 재료를 구하기 위해서죠. 이게 청양고추요. 그게 그렇게 씹어 먹을 수 있는 게 그거죠? 한참 익어가는 고추들. 색깔 참 곱죠? 아삭. 상큼해요. 아삭. 진짜로. 진짜 상큼해요. 와! 풍년이구나! 여기다가 집사님 것까지 더하면 잔치상에 부족한 거 없겠죠? 호박, 된장, 그리고 고추까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하게 움직인 보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꽃게 잔치 준비 완료입니다. 주일 아침 이른 시간부터 성도들은 교회에 옵니다. 주일 아침이면 예배당에 모여서 다 함께 청소하기 때문인데요. 각각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그날 예배를 위해 깨끗하게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생각하는 마음이 애틋하네요. 저쪽 집에 집은 일에 가면 하느라고 이렇게 깨끗하게 안 해요? 그들이 이토록 교회를 소중히 여기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럼요. 아주 새카맸죠. 땅이 안 보였지? 물이 다 바지만 새카맸어요. 6년 전 기름 유출 사고로 태안의 바다는 검게 물들었지만 1년이 넘는 시간과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태안의 바다가 되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기적의 중심에는 의한교회가 있었습니다. 자원봉사본부로서 방제 작업에 참여한 봉사자들에게 장비를 나눠주고 간식과 식사를 챙겨줬습니다. 덕분에 많은 봉사자들이 다녀갔고 아름다운 서해의 모습은 되살아났습니다. 그 후 의한교회는 한국교회의 봉사정신을 기리는 상징이 됐고 2011년 12월 교회 한쪽에 전시관이 세워졌습니다. 전시관에는 당시 사용했던 물건뿐만 아니라 피해 현황과 봉사자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시절 기름으로 뒤덮인 바다를 보며 절망했던 목사님. 하나님의 은혜로 복구된 모습을 보니 감회가 새롭습니다. 기름 피해를 입고 난 후에 교회가 하는 일을 보고 교회가 이런 일을 이렇게 앞장서서 하느냐고 감동을 입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 나왔는데
그것도 70세 넘으신 노인들이 한 20여 명 스스로 찾아와서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교회 옆에는 기념관 말고도 한 그루의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분들 그 열매 맛보려고 무화과 산매경에 빠지셨네요. 안녕하세요. 무화과 아이 맛있어요. 이거 일단 차례도 안 가요. 성도분들이 주일이면 이렇게 따서 드시나요? 예.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주는 의한교회. 덕분에 성도들도 교회에 오면 즐겁습니다. 쌀은 뜬물이 쭉 빠져야 맛있어요, 밥이. 몇 인분 하신 건가요? 100인분요? 100인분이요? 네, 애기들까지. 성도들이 무화과에 한창 빠져 있을 때 교회 부엌은 꽃게잔치 준비로 분주합니다. 100인분의 쌀을 올려놓고 가장 먼저 어제 집사님 댁에서 가져온 늙은 호박을 손질합니다. 먹기 좋게요. 그 다음에는 3년 묵은 유기농 된장을 넉넉히 풀어줍니다. 아까 썰어놓은 늙은 호박과 채소를 먼저 넣으시는데요. 그 이유가 따로 있다고 합니다. 호박이 게보다 늦게 익어요. 그리고 좀 도톰하게 썰어서요. 그래서 미리 넣고 끓이는 거예요. 익으라고. 단맛도 이제 나오고. 국물이 끓으면 깨끗이 손질한 게를 넣고 기다리면 됩니다. 권사님, 이거 이제 손질하실 거죠? 제가 되게 딱 따면 돼요? 그냥 뭐 되게 잘 딸 수 있어요? 아니 그냥 통으로 찔 거라고 이게. 통으로 쪄서 까먹을 거라고 이게. 통으로 꽃게찜 쪄서. 아, 꽃게찜? 네. 싱싱한 꽃게 자체의 맛을 제대로 즐기려면 꽃게찜만 한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된장이 사용되네요. 근데 된장을 푸는 거는 좀 처음 봤어요. 된장을 두 가지 때문에 넣어요. 하나는 배탈 방지하고 또 하나는 맛이 있어요. 독이 있는데 처음 먹는 사람은 여기서 계속 먹었으니까 괜찮은데 처음 먹는 사람은 이게 고단백이잖아요. 배탈이 나더라고. 그래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된장을 넣어요. 사모님은 이곳에서 생활하며 꽃게 요리 전문가가 다 됐습니다. 손질부터 요리까지 못하시는 게 없는데요. 꽃게 찌는 방법도 다르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렇게 뒤집으면은 이렇게 위에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익을 때 이 속으로 사이사이로 물이 들어가. 수증기 물이 들어가면은 게딱지 나도 이렇게 까다 보면 물이 줄줄 흘려서 맛이 없고. 일반적으로 꽃게는 뒤집어서 찌는데 사모님은 쫄깃한 게 맛을 위해 등딱지가 위로 가게 삶습니다. 꽃게찜이 쪄지는 동안 3일 전에 담가둔 간장게장을 꺼내서 성도들이 먹기 좋게 잘라둡니다. 냉장고에 넣어야지. 맛있다. 한 번 먹으면 멈출 수 없는 간장게장의 매력. 그 맛이 살아있었습니다. 아 담백해. 오, 진짜 맛있겠다. 어떻게 잘 먹어? 와, 진짜 맛있어요. 진짜. 아이고 세상에 먹어. 게장은 며칠 전에 담아서 냉장고에다 넣어서 숙성을 시켜야 맛있어. 이 간장게장은 절대로 그날 담아서 못 먹어. 한 3일 정도 숙성시켜야 맛있어. 먹음직스럽게 숙성된 간장게장. 꽃게잔치가 정말 기다려집니다. 잠시만요. 아까 올려둔 꽃게찜과 꽃게탕 확인해보고 갈게요. 보글보글 얼큰하면서도 담백한 꽃게탕이 완성됐습니다. 그럼 꽃게찜도 확인해볼까요? 아무 간도 하지 않고 쪄먹는 게 제격인 꽃게찜도 선명한 붉은색으로 바뀌었네요. 색깔이 진짜 완전 변했어요. 뜨거우니까 뜨끈할 거고.
접시에 푸짐하게 담으면 끝. 오, 진짜 맛있겠다. 미리 만들어둔 양념게장입니다. 하루 정도 숙성시켜서 그런지 꽃게살이 정말 탱글탱글하죠. 찜부터 무침, 탕까지 꽃게 요리가 한 상 가득 차려졌습니다. 1974년 태안반도 끄트머리에 세워진 의한교회.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소원보다 이 아구리 구한 것처럼 이 작은 시골 교회가 태안 기름 유출 복구센터 역할을 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더욱이 은혜로운 것은 자연 환경이 회복됐을 뿐만 아니라 평소 교회를 멀리하던 주민들이 하나둘 교회에 나오게 됐다는 점입니다. 실연을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된 마을 사람들, 지금은 120여 명이 교회에 나오고 있습니다. 드디어 예배가 끝나고 기다렸던 꽃게잔치가 시작됐습니다.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들떴습니다. 어느새 성도들도 자리를 채웠습니다. 의환교회의 성도들은 먹기 전에 일용한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침부터 교회를 가득 채운 꽃게향. 너도 나도 꽃게 맛을 보는데요. 꽃게찜을 맛있게 먹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시즌과 동시에 우선 맛이 서해안 꽃게라고 하면은 끝내주는 거예요. 이게 서해안 꽃게. 아무나 이것을 먹는 사람이 없어. 우리 교회나 되니까 먹지. 꽃게 하면 게딱지 비빔밥이 별미죠. 슥슥 비벼서 한 입에 쏙! 입안 가득 행복이 퍼지는 순간입니다. 제가 다이어트 해야 되는데 우리 할머니도 너무 맛있대. 자, 이거는 우리 피디님 한 입 먹고. 안 돼요. 피디님 주지 마세요. 제가 먹을 거예요. 한번 줘. 먹으면 살게. 진짜 맛있어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꽃게만큼 좋아하는 음식이 있을까요? 맛있어요? 네. 귀여워. 진짜 귀엽다. 머리도 완전 귀여워. 꽃게잔치로 즐거운 성도들을 보니 목사님도 흐뭇합니다. 우리 밥상은 행복이다. 왜요? 이렇게 같이 나누니까. 나누면 행복이잖아요. 밥 먹는 시간이 없으면 성도의 교제가 없잖아요. 서로 대화하는 시간도 같이 나누는 시간도 없으니까 좀 삭막해지죠.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나서 나누는 시간이 먹는 것도 즐겁고 나누니까 행복하고. 태안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원상복구가 어렵다는 절망 속에도 희망을 잃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겠죠? 바다에 기대어 사는 의한교회 성도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의한교회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분들 건강하세요. 가위 하나로 성공의 길을 가던 한 사람. 화려했던 지난날, 그의 인생을 바꾼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저 허리뼈를 움켜 죽고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때만 되면 오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너무나 떠올라요.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들어선 20년의 길. 남은 것은 오직 주님뿐이지만 가위손 목사는 아직도 못다한 꿈이 있습니다.
서울의 한 어린이 병원. 늦은 밤 병실로 향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이호영 목사가 중환자실에 있는 아이들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일로 왔냐면 우리 여기 장애우 아이들을 이발 봉사를 해주러 왔어요. 그래서 벌써 여기 온 지도 한 16년 됐네요. 매달 한 달에 한 번씩 넷째 주 목요일이면 오게 됩니다. 중증 장애 아이들의 머리를 잘라주는 일. 혼자서는 꽤나 힘든 일인데요. 많을 땐 50명에 가까운 아이들의 머리를 정돈하는 이호영 목사. 병원에서는 이미 유명인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근무하면서부터는 계속 오래전부터 오셨어요. 목사님께서 오고 계셨어요. 저희 환자들 보살펴 주시는 거죠. 항상 미용 환자들 해주시고 또 직원들 미용 교육까지 또 맡아서 해주시고. 23살 때 처음 미용을 배운 뒤로 이호영 목사는 늘 소외된 이웃을 위해 가위를 잡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머리 정돈이 끝나고 이호영 목사가 병원 간호사들과 함께 모였는데요. 이렇게 보면 처음에는 밑에서는 콱 집어요. 콱 집고 들고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리고 들어 올리고. 가위손 목사의 실력에 병원 간호사들의 시선이 사로잡혔습니다. 단차가 여기는 호소비처럼 됐지만 양쪽 설정 여기는 자연스럽게 연결되죠. 네? 이게 조금 덜 됐다 싶으면 또 다시 한번 잡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할 때 자 중요한 것도 뭐냐 가위질을 빨리빨리 움직이는 거. 그렇죠? 이거를 해야지 사람들이 보고 야 잘한다. 이 목사가 없을 때 아이들의 머리를 잘라주려 간호사들이 요청한 특별 수업인데요. 지금 자세도 이게 아닌 것 같고. 5년 동안 배워왔지만 이호영 목사의 실력을 따라잡기는 힘든가 봅니다. 저희 이렇게 이제 미용을 배워서 입원해 있는 장애 아동들 이제 침상에 누워 있으면서도 계속 머리가 자라잖아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아이들 이제 이발을 시켜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지 않으면 아이들 머리가 예쁘지 않죠. 요새 예쁘게 잘라주시면 되게 굉장히 해피해요.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달란트를 나누는 일. 이호영 목사는 아직도 그 첫걸음을 잊지 못합니다. 해외 유명 디자이너의 무대에 단독 헤어쇼를 열 만큼 화려했던 지난날. 우연히 찾은 고아원에서 들은 아이의 말이 승승장구하던 미용사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고아원을 이렇게 찾아갔는데 그 미용봉사를 요구를 해서 거기를 가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점심 때 뭐 간식을 먹고 머리를 잘라주고 하는데 그때 당시 하루에 한 150명씩 잘라줬어요. 한 4시간 정도에. 그러니까 많은 인원을 잘라주고 점심 때 뭘 먹으니까 아이 하나 5살 먹은 아이가 막 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빵하고 우유를 하나 줬어요. 그랬더니 국민학교 4학년짜리 애가 오더니 그냥 발로 공 차듯이 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의 자식 왜 애를 때리냐고 탁 잡으니까 저 허리뼈를 움켜 죽고 하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누군데?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도 그때는 이제 교회를 안 다니고 어릴 때 교회에서 받은 교회 다니면서 상처를 받은 게 있어가지고 맞아. 그건 나도 인정. 그래놓고 놨더니 그 다음에 두 번째 나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래서 누군데니까 아저씨 같은 사람이요. 왜? 그러니까 때만 되면 오는 사람들. 교회 다닌다고 말만 사랑을 나누고 저거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모델이에요? 물건 가져와서 저희들한테 왜 사진 찍는 거예요? 아니야마나 여기 계속 올까 웃기지 마세요. 기껏 와야 1, 2년 오겠죠. 아저씨 왜 우리 동생한테 지금 빵 주고 음료수 주고 그래서 왜 정들게 해서 우리를 버리게 하냐고. 저희 부모한테 버려졌고 세상에 버려졌고 신앙에 버려졌고 우리가 모델이냐 그러면서 허리발을 잡고 제 가슴을 머리통으로 뒤집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너무나 떠올라요. 그래서 그때 문득 제가 종교가 뭐였지? 그런데 어릴 때 교회 다닌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하늘을 쳐다보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11조 할 돈만큼은 제가 교회는 안 다니지만 정말 이렇게 어둡고 소외된 그들에게 쓰겠다고. 자신에게 울부짖던 아이의 말처럼 소외된 이웃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로 한 이호영 목사. 그동안 미용사로 쌓았던 부와 명예 대신 이호영 목사는 주님의 길을 택했습니다. 작은 이웃을 섬기겠다는 다짐대로 이 목사는 교회 이름도 섬김교회라고 지었는데요. 장애인 성도를 비롯해 7명의 성도가 14년째 섬긴 고마운 성도들입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는 산골짜기에서 맨손으로 교회를 세우던 이호영 목사. 홀로 교회를 세우는 이호영 목사에게 손을 내민 사람은 오히려 도움을 받아야 할 장애인이었습니다. 어떻게 지금 많이 이렇게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서 일반인도 하기 힘든 굳은 일들을 함께하며 지금의 교회를 만든 이호영 목사와 성도들. 이렇게 특성도 놀라우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장애인 성도를 쫓아내면 후원을 해주겠다는 제안에도 이호영 목사는 이들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의 섬김교회도 이 목사 자신도 이 작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어떻게 보면 똑똑하고 물질이 많은 사람이 스승일 것 같고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꼭 거기는 뭐가 있죠? 이용하고 막 서로 그 나쁜 쪽으로 갈 때가 많은데 저 형제들을 봤을 때는 정말 순수한 그 자체를 이렇게 보고 이러다가 싫으면 가고 또 좋으면 같이 깔깔 웃고 하는데 내가 저들에게 배울 게 이거구나. 내 스승이다. 저들이 정말 한 가지의 길을 뭘 하나 하자 할 때 꾸준히 가는 저 모습을 내가 배우지 못한다면 세상에 학식이 좋고 정말 세상에 물질이 많은 사람이 주는 교훈보다 더 큰 내게 준 정말 스승이다. 그러니까 나는 저 사람들만 쫓아가면 저분들만 쫓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쓰실 거다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예배가 끝나도 섬김교회 가족들은 아직 할 일이 많은데요. 수학의 계절이 다가오면서 목사와 성도들은 더욱 바빠졌습니다. 권사님, 지금 어디 가세요? 고구마 캐러 가요? 고구마요? 네. 이렇게 목사님이랑 자주 다니세요? 이런 거? 네. 산골짜기에 교회가 있다 보니 교회 주변엔 밭들도 꽤나 많은데요. 늘 받기만 했던 이 목사가 성도들과 나누기 위해 일궈놓은 밭들입니다. 처음엔 조금씩 심어두었던 여러 작물들이 이젠 교회를 중심으로 가득한데요. 점점 양이 많아지면서 성도들도 두 팔 걷고 나섰습니다. 농사일을 잘 몰랐던 이호영 목사에겐 성도들이 스승인 셈이죠.
안 찍었어요. 뭐가요 찍힌 거요? 저 썩은 거. 아 이게 썩은 거지 어떻게 찍힌 겁니까? 아저씨는 고구마도 못 캐면서 큰다고. 얘가 완전히 사람 무시해네. 항상 풍성한 주님의 선물. 이 목사는 더욱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습니다. 많은 은퇴 목사님들과 많은 선교사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공간. 그걸 만들기에 지금 한 채 한 채를 다 허가받게 해서 대지를 만든 거예요. 근데 이 건물을 다 어떻게 졌냐. 모델하우스에서 다 3번 쓰고 버린 걸로. 다 그렇게 해서 건물을 짓고 안에 뭐 집기도 전부 다 다른 사람이 한 번씩 쓴 거. 하다못해 방바닥 바닥도 뭐 데코타일이나 이런 것도 한 번 썼던 거 띄면 깨끗하면 그걸 갖다가 다시 재활용해서 깔은 거예요. 그거 닦아가지고 본드 칠해서 일일이 손으로 며칠 밤을 새서 그렇게 해서 만든 건물들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사용하지 않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그 한 사람을 놓고서 기다릴게요. 그 한 은퇴 목사님이 오신 그 한 사람이라도 기다릴게요. 모세는 80년이었는데 저는 아직 멀었거든요. 교회를 세울 때부터 여러 사람들과 신앙 공동체를 만들고 싶었던 이 목사. 맨손으로 그 터전을 만들어 왔지만 어려운 재정 때문에 그마저도 멈춘 상태입니다. 처음 교회를 세울 때 꿈의 목표로 잡은 20년이라는 시간. 어느덧 6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섬김교회 가족들은 작은 것부터 천천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함께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이호영 목사는 그날이 오리라 믿고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이호영 목사가 갈 곳이 있다는데요. 지금 어디 가시나 봐요? 예, 미용선교센터에 저기 그 미용 자원봉사자들 교육 가르치러 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몇 번씩? 일주일에 2번. 3번 가죠, 연구반까지. 몇 분 정도 계세요? 지금은 한 7, 8명 되고요. 또 많을 때는 한 20명, 30명도 되고 그래요. 아무리 바빠도 이호영 목사는 미용 수업만큼은 빠지지 않습니다. 20년 동안 버스를 타고 서울에 오르는 길. 이젠 버스가 집보다 편해졌습니다. 이 시간이 제일 쉬는 시간이에요. 왜요? 제가 운전을 안 하니까 버스를 타고 잠깐 책도 보고 또 잠깐 눈도 붙이고 그러니까 보약 먹는 거죠. 이제 가서 또 미용 가리키고 선교하고 그런 몇 시간 동안 또 정신없이 일을 하다가 또 다시 이제 내려오면 또 차 타는 시간이 이런 시간 쉬는 시간인데 하루에 보통 버스 타는 전철 타는 시간이 한 5시간에서 많으면 한 12시간도 타요. 보약 같은 휴식의 시간도 잠시.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이호영 목사의 발걸음이 바빠집니다. 뜯으신 거 박스는 뭐예요? 예, 밤이에요. 예, 오늘 그 서울에 있는 분들 그 자연산 산밥 먹어보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교육하는 분들에게 조금씩 나눠주려고요. 이 목사가 양손 가득 들고 도착한 곳은 이홍 미용 선교회의 교육 장소인데요. 미용사 시절 이 목사가 운영하던 미용실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홍 미용 선교회. 벌써 49번째 제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선교의 수업을 듣는 제자들은 모두 다른 교회 성도들인데요. 이호영 목사에겐 이들도 자신이 섬기는 성도들입니다.
우리나라에 미용 선교회가 없던 시절 미용 선교의 첫 발걸음을 시작한 선교회. 어느덧 이 목사에게 배운 제자만 해도 2,500명이 넘는데요. 많은 수의 제자들이 각자의 교회에서 미용 선교를 이끄는 만큼 선교회는 국내 미용 선교의 뿌리와도 같습니다. 유행을 타는 미용과 달리 이호영 목사의 가르침은 20년 전과 다르지 않습니다. 설명을 안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그러냐면 제가 늘 그러잖아요. 여기가 먹고 사는 어떤 사업의 경영을 하는 걸 가르치는 데가 아니고 우리가 좁은 일하잖아요. 근데 어느 틈인가 이런 걸 가르쳐주면 전부 다 세상 땅속으로 가려고 그래요. 이제 아는 지인을 통해서 이제 목사님 전화번호를 알게 됐어요. 그래갖고 전화를 해서 목사님 통화해서 오게 됐어요. 원래 미용 쪽에 좀 관심이 많으세요? 이제 남편하고 이제 그 국내외로 이제 선교를 다니는데 제가 그냥 다니다 보니까 제가 너무 좀 그런 거예요.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미용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제 손을 좀 부족하지만 좀 손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좀 그러니까 섬이라든가 또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못 나오시는 분들 그런 분들 방문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해드렸을 때 그때 보람이 있고 또 행복했어요. (20년) 동안 섬과 낙후된 지역을 위해 전국을 누비던 선교회는 이제 더 큰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단순한 미용이 아닌 주님의 복음과 나눔을 실천하는 선교회. 자신과 꿈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모일수록 이호영 목사의 꿈도 더욱 든든해집니다. 미용 선교의 꿈은 지금 여기 이 안성에서 미용 그 기숙학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숙학원에서 여기서 먹이고 재우고 성경 공부도 가르치고 어학도 가르치고 해서 선교사들을 만드는 거예요. 평신도 선교사예요. 전 세계에 미용은 필요하잖아요. 근데 선교사님들 이런 분들이 전도할 때 정말 너무나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안 나가는 이유가 있어요. 재정이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그 앞으로 제가 나이 60살 됐을 때 한 20-30명만 만들어지면 아마 체인점을 만들어서 헤어쇼나 이런 걸 옛날에 했던 걸 다시 다 해서 한국의 미용이 이런 것도 있다. 한국의 미용을 가지고 이렇게 선교를 하더라 하는 게 꿈입니다. 조용한 보계면 마을이 오늘은 유난히 분주해지는데요. 마을 어르신들이 한데 모인 경로당엔 할머니들의 눈을 사로잡은 것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호영 목사의 미용실이 오픈하기 때문이죠. 가위전 목사가 마을에 내려오는 날이면 번호표라도 뽑아야 할 정도로 인기가 많습니다. 마을에 미용실이 없어 한번 파마를 하려면 안성 시내까지 나가야 하는 보계면 어르신들. 예뻐질 생각을 하니 기다리는 시간도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훌륭하시지. 이 마을에 오셔서 이렇게 봉사해 주시고 그래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요. 나 할 땐 만족했어. 예쁘게 해주세요. 예, 예쁘게 해주시고. 그쵸, 많죠. 머리요. 근데 파마가 잘 나왔나 안 나왔나. 어유 잘 나왔다. 어머니 시집가게 해드릴까?
시집가게? 예. 누가 나 같아서 데려갈까요? 아이 그럼. 아 이쁘면 데려가죠. 예? 어때? 조신해 주셔 갈게. 돈 얼마나 돼? 돈은 받지 않지만 이호영 목사는 이렇게 어르신과 함께하며 얻는 것도 꽤나 많은데요. 그냥 이렇게 아프시니 오고 싶어도 못 오고. 어딜 못 가요. 그러니까요. 며느리만 나가 있는데. 아니 여태 교회 안 나간단 말이야 어머니? 근데 아이고 다니셔야지. 아 제가 이렇게 다니는 거는 우리 어머니 예수님 믿고 천국 가라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죠? 어머니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얼마큼 좋으세요? 날아갈 것 같은데? 여기 가방 있어. 어머니 들어가겠습니다. 미용으로 마을 어르신들과 더욱 가까워지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한 이호영 목사. 감사하죠. 들어갈게요. 늘 따뜻하게 대해주는 어르신들의 정은 이호영 목사에겐 돈보다 값진 것이죠. 맨날 이렇게 그냥 저기 좋은 일 오셔서 어떻게? 이번엔 미용실이 자리를 옮깁니다. 거동이 불편해 회관에 나오지 못하는 어르신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왜 돌아가셔? 20년 전 많은 사람이 찾던 이홍 미용실이 이젠 찾아가는 미용실이 된 거죠. 나이가 90대예요, 90대. 90둘 기억이 나요. 야, 내가 제일 많이 드신 분 몇 살까지 잘라드렸냐면 여름에 저기 홍천에 가가지고 107살. 100살 먹어야지. 107살 드신 분 머리를 잘라줬거든. 그래서 나이가 몇이에요? 그러니까 7살 이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정정하신데 어머니도 정정하시네. 화려한 조명도 많은 직원도 이젠 없지만 따뜻한 정으로 가득한 이홍 미용실. 건강하시고 저기 또 다음 달에도 와서 제가 머리 잘라드릴게요. 예, 그래요. 올라갈게요. 올라가시오. 예. 고마워요, 예. 고마워. 아이고 아니에요. 모든 것을 버렸지만 이호영 목사는 지난 20년이라는 세월 동안 얻은 것이 많습니다. 벌써 어느덧 이렇게 올라가면서 시작한 게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참 감사하죠. 비록 작은 거 하나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는 것만큼 소중한 게 없는 것 같았어요. 모든 사람을 다시 오실 예수님으로 섬기는 일. 가위손 이호영 목사는 꿈꿉니다.